자, 오늘 아까 좀 전에 저희 IMSCC 단톡방에 또 귀한 분께서 이렇게 우리 오늘 모실 분에 대한 프로필 사진을 탁 올려놓으셨었어요. 봤더니 거기에 이분 너무 유명하신 분이던데요 하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유명한 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유명한 분과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분을 아마 더라쿤쇼가 아니었으면 오늘은 만나지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만나시게 되시는 게 인생에 더 많은 찬스,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행운을 얻게 될 수 있으리라 제가 확신의 메시지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만날 이 분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단톡방에서 또 이분이 리딩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배우고, 나누고, 채우고. 앞 글자만 따서 배, 나, 채. 처음에 저는 배나 채워라 뭐 이건 줄 알았었어요. 근데 배운 거를 반드시 써먹으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써먹으라고요? 나누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나눔 뒤에 오는 감동과 또 다른 아이디어, 또 다른 창조적인 것으로 채워라라는 메시지에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거기서 아주 저한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강연을 해주셨을 때 제가 지금도 그분의 PPT를 완벽하게 각인할 정도로 메시지를 각인될 정도로 너무너무 멋진 분을 그때 뵀었습니다. 그 뒤로 이분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요. 또 그 간에 이분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전 이분하고 친하거든요.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간의 여러 활동과 또 여러 미팅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선한 교제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더라쿤쇼를 통해서 6월달 주제에 이분에 너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시기로 권면을 드렸더니 우리 IMSCC 우리 두인 클래스에서 내가 오늘 좋은 걸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다. 이전 대표님 오케이 예스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기운찬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배운 것을 나누고 채울 수 있게끔 아주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해주실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 다 기대되시죠? 네. 근데 그 스토리텔링 주제가 앞에 보시면 뭐죠? 머니 프레임이에요. 예. 머니인데 프레임. 영어로 힘드신가요, 혹시? 네. 책을 7권이나 쓰신 분이시고요. 우리나라의 금융업계에 앞으로 미래에 굉장한 큰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주실 귀한 분입니다. 제가 모실 때 댓글로 환영, 앉은 자세 큰 박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주 멋진 신성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박수. 네, 저기 백신 맞으셔가지고 악수하셔도 된다고. 예. 저희 더라콘쇼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께 여기 화면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요.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제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많게 오글거렸어요. 그냥 배나 채워라를 운영했던 신성진이고 네. 그러니까 평생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계속 배워야 되고 나누는 게 좋고 그러면서 네. 서로 채워가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또 이재인 대표 만나게 뵙게 돼서 네.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신성진입니다. 오늘도 네. 뭐 많이 배우고 또 나누고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역시 참 이렇게 딱 보기도 화면에 한번 직접 한번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참 귀엽게 생기셨어요. 네. 늘 눈도 웃고 코도 네. 웃고 입도 웃고 뵀을 때 이분은 정말 모든 게 웃는 얼굴이구나, 웃음을 나눠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승질낼 때를 못 뵈서 그래요. 그런가요? 그건 집에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 저희 6월의 주제가 빚을 내지 말고 빚을 바라는 삶을 살아보자 이거였어요. 근데 다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빚지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오늘까진 그랬지만 대표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빚내는 게 빛이 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귀하게 한번 모셔봤거든요. 어떠세요, 주제? 멋진데요? 빛내는 삶이 아니고 빛나는 삶? 네. 대표님의 이 머니 프레임의 주제가 저희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적어도 빛이 나는 삶이 될 것 같은 그 프레임을
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저 이렇게 조명 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아주 빛이 납니다. 네, 이런 프레임 아닌가요? 네, 네. 제가 오늘 모시려고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저쪽에서 항상 진행을 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쪽 프레임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 여기에 조명을 놓으니까 진짜 빛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들어서 이렇게 네, 좋습니다.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조성은요, 대표님과 이렇게 근황 토크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또 질문 주시면 대표님께서 답을 주시기로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빚제던 분들 이제 빚내는 삶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댓글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 앞에 머니프레임 7권의 책 중에 7번째 책이세요. 그 중에 제가 딱 7분만 빌릴 겁니다. 7분만. 왜냐면 여기서 이미 3권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7분만 7번째 책에 7분만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다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머니프레임이라는 책의 제목이 왜 하필 머니프레임이에요? 머니의 프레임이 그렇죠. 있나요? 사람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틀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 사람들마다 돈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다 다르더라고요. 바라보는 인식. 그렇죠. 뭐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 좋아해. 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야, 돈 그러면 안 돼. 사람 잃고 돈 잃어.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프레임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돈을 쓸 때 아끼냐 이런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다른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 통장의 숫자가 달라지고 부와 가난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빛내는 사람에서 빛나는 사람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머니 프레임이 가난한 프레임인가 부자의 프레임인가를 보고 만약에 가난한 프레임이나 프레임을 바꿔야 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좋은 일들이 생겨도 나는 늘 가난한 프레임 속에서 가난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가난한 프레임의 예가 있을까요? 짧게 한번.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다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돈보다 가치가 중요해. 돈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망칠 수가 있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잘 다루지 못하면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은 것은 나한테 방해가 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야, 너 돈 하지 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돈을 너무 추구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이 꽉 잡힌 분들은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프레임 생각할 때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프레임을 생각할 때는 장님 코끼리 만진다. 이걸 왜냐하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상아뼈를 만진 사람은 딱딱하다고 얘기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부드럽고 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딱딱하고 부드럽고 꼬리 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부분만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를 잘 다루지 못해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부자하고 비슷한 프레임이면 그래도 부자같이 되는데 그 프레임 자체가 가난한 사람의 프레임하고 비슷하면 그건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하는 구조가 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높겠네요. 뭐 부모님들로부터 이 영향, 자기의 경험들 속에서 보는 시각이 딱 꼬리만 본다든지 상아뼈만 딱 보고 있는 거죠. 돈은 이거야라고. 근데 사실은 전체를 봐야 돈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보증서 줬다가 뭐 네 옆에서 소리 들리는데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거래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돈거래를 조심해야 되지만 서로 간에 돈거래를 절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는 눈의 시각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프레임은 뭔가 정해진 틀, 그렇죠.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 보는 눈은 관점을 바꿔라라고 하셨을 때 바꿀 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뭔가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때문에 나온 결과가 무언지를
알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데요, 대표님. 네.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자꾸 관리를 못하고 쓰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돈에 대해서 얘기 주로 한 게 뭐지?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막 그렇게 쓰고 관리를 못하는지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걸 발견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아하. 그럼 이렇게 원인 돌아보면 분석. 먹는 게 문제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한 게 문제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먹는 게 문제인 사람한테 운동 처방을 하면 안 되고, 그죠? 운동 처방을 해야 돼서 먹는 거 처방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원인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코치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과 목표를 세워서 맨날 그 꿈과 목표를 생각하는 게 답일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답은 좀 다양한데 네. 1차적으로는 왜 그런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게 그 머니프레임 진단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개발했다가 좀 부족해서 네. 지금 2차로 개발해서 아마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 과거와 현재를 좀 보는 거야. 돈에 대해서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크루지가 네. 과거 여행을 가보잖아요. 그때 어릴 때 모습을 보면서 네, 자기 네, 모습을 네, 지금 맞아요, 비교하는 맞아요. 것처럼 예. 돈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의 시간 여행을 떠나봐라. 그죠? 돈과 관련돼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돈과 관련된 내 10대 사건 이런 거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여행을 가면서 그냥 쑥 보고 오지 말고 10대 사건 10가지. 10가지의 사고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사건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았던 일도 있고 어려웠던 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돈 벌어서 너무 기뻤던 거, 돈 때문에 너무 슬펐던 거, 아팠던 거, 부모님이 나를 화나게 했던 거,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적어보다 보면 돈에 대한 내 생각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좀 알게 돼요. 사실 그런 걸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잘 없죠. 사실 좀 두렵네요. 사실은 그걸 적다가 울기도 하고, 좀 두렵네요. 갑자기 두려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화도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심리 치료하는 과정들이 거기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은 또 그래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거야라고 치유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혼자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고, 또 같이 신뢰할 만한 분들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게 우리가 내가 지금 심리적인 다양한 관계의 문제나 있을 때도 그런 걸 적어보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돈의 문제도 그런 것 다음에 쭉 적어보면 그 적는 과정 자체가 치료 과정이 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결국 이 돈의 그 머니 프레임이라는 이 책을 쓰실 때 약간 심리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겠군요. 그러면 이 머니 프레임이라는 거 안에는 왠지 저는 딱 느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프레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돈을 잘 쓰는 형태, 뭐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이 책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돈이라고 문제라고 하면 좀 막연한데, 이걸 버는 거, 쓰는 거, 투자하는 거, 나누는 것,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버는 것, 쓰는 것, 투자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그걸 나누기라고 보는데, 이 4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책에 잘 씁니다. 그럼 그 4가지 벌고 쓰고 투자하고 나누는 4가지의 관점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각각 다 달라야 된다는 건가요? 다 다르죠. 다 다른 게 그게 기본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사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돈을 잘 벌죠. 행복하게 잘 벌고,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롭게 돈을 잘 써요. 쓸 때 쓰고.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아주 효과적으로 불려요. 그 다음에 의미 있게 나눠요. 역시 머니 스토리텔러야. 이 정말 형용사형과 명사형을 적절하게 돈을 벌 때 행복하게 불행하게 벌면 버는 게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게 벌고 행복하게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쓰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불려요. 불리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나눠요. 그 4가지가 균형을 잡히면 우리 머니 스토리가 되게 행복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와, 멋있네요. 자, 지금 댓글에다가요, 이 4가지의
순서대로 형용사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으신 분 머니프레임 우리 신성진 대표님의 사인이 들어간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영역에 형용사가 있었어요. 이 형용사를 잘 활용하시면 삶이 굉장히 풍요롭게 아주 멋있는 귀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나누는 거. 순서 4가지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버는 돈, 지혜롭게 쓰는 돈,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돈, 의미 있게 나누는 돈. 맞나요? 네, 김은진 강사님. 근데 아까 여기 오셔가지고 현장에 계셔가지고요. 자, 이분께 제가 다른 분한테 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릴 건데 오늘 보시고 가장 많이 제가 혹시 진행하다가 놓치는 분이 계시면 그분께 꼭 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책도 잘 의미 있게 뺏는 사람입니다. 자, 네, 우리 정경희 선생님, 버는 것, 쓰는 것, 나누는 것, 투자하는 법. 명사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써주셨으니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 선생님 사인 책 꼭 드릴게요. 자, 정리할게요. 벌 때 어떻게 벌라고요? 행복하게. 쓸 때 어떻게? 지혜롭게. 투자할 때 효과적으로. 그리고 나눌 때 의미 있게.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다 못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돈을 벌 때 행복하면 그쵸. 좋겠는데 참 버는 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아 이렇게까지 벌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쓸 때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위해 한번 써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고요. 뭐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투자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의미 있게 나누는 거. 저는 뭐 맨날 나누면서 의미를 찾기는 해요. 역시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결국엔 제 마음대로 쓰고 나누고 정말 저는 배나 채워야 되겠네요. 잘 하고 계시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또 아까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셨어.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너무 조곤조곤 하지만 무게 있게 잘 해주시잖아요.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우리 혹시 신성진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세요. 혹시 머니프레임에 대한 얘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대표님 가장 통장에 많은 돈이 얼마인가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하고는 통장을 같이 쓰시나요? 이것도 괜찮고요. 최근에 안 돼요? 안 돼. 그럼 안 돼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오케이. 자, 그럼 질문 들어올 동안 솔직하게 제가 궁금하고 통장이 몇 개세요? 통장 모르죠 몇 개인지. 저렇게 4개를 나눠서 쓰시나요? 혹시? 아니요. 쓰는 통장 따로 있고 버는 통장 따로 있고 투자하는 통장 따로 있나요? 네, 그렇게 좀 나눠 쓰는 게 좋고요. 버는 거 들어오는 돈, 그다음에 쓰는 통장, 그다음에 투자하는 통장, 그다음에 비상자금 통장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좋고요. 저는 그보다 몇 개쯤 더 있죠. 나누는데 사모님이 다 알고 계신가요? 그걸 그 사람이 알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거. 또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또 답을 또 배우셨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할 필요가 있나요? 오케이. 아주 효과적으로 갔습니다. 네. 자,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잣돈 어떻게 모으셨나요? 와. 종잣돈은 어떻게 종잣돈은요. 번 돈에서 쓴 돈 빼고 남은 돈을 모아서 만든 게 종잣돈인데. 어떻게 해요, 대표님? 아니, 번 돈에서 쓰는 돈 빼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종잣돈인데. 쓰는 돈을 먼저 빼나요? 보통 내놓고 쓰지 않나요? 버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쓰는 돈을 따로 좀 빼놔야 돼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벌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아껴 쓴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껴 써서 남은 돈을 투자를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순서가 이제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나중에 조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번 돈 중에서 남은 돈 일부분을 쓸 돈을 미리 떼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내에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만나서도 써야 되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우리 좋은 거 쓸 때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떼놓고 계획하고 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보통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번 거에서 저축할 거를 빼고 나머지 갖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약간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좀 약간 다르게 쓸 돈을 떼놓고 그것만 써라. 질문 들어왔나요? 네. 어느 정도 빼놓으셨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번 돈에서
아니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돈을 프로테이지로 보기는 좀 힘들고 네.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보면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어느 정도 썼으니까 평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줄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 이상 못 줄여요. 그렇죠.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정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네. 자기 상황에 맞게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 새내기들, 예를 들어서 직장 새내기들. 서울에서 네. 태어나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50% 이상 저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맞아. 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방세 자기 다 내고 이런 예전에 제가 같이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은 20% 30%도 저축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생각 필요하죠. 그렇네요. 또 질문을 또 하신 분 계세요.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오늘 다 털리시게 생기셨어요, 이제. 네.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는 주식, 부동산, 이제 코인 등. 네. 워낙이 아주 오랫동안 금융업계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부동산이나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투자한 부분들이 없고요. 저는 사실은 펀드, 그 다음에 인덱스, 그 ETF 같은 인덱스의 지수에 투자하는 거. 그게 이제 주로 메인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개별 주식 투자 조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코인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해서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모르겠지만 뭣도 모르면서 투자하면 지금 도박이 되고요. 도박장에는 항상 누가 버냐면 하우스들만 돈을 벌어요. 그걸 주최한 분들. 지금 네. 코인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버냐면 네. 거래소들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 그러니까 물론 일부 정말로 공부해서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외에 90% 네. 제가 얘기 들어보면 왜 그 코인을 투자했냐, 왜 그걸 선택했냐, 그 코인의 장점은 뭐고 미래는 어떻게 되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코인 투자하시면 안 돼. 그 도박이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투자라는 게 주식, 부동산, 코인 뭐 모든 걸 투자하지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공부하고 알고 정확한 거에 투자를 해서 이제 100%까지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하면 그래야 좀 그게 바로 그게 이어지는 말이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효과적인 투자가 바로 그건 거군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투자를 다르게 말하면 제대로 배워서 아는 것에 기대 수익을 올펴라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자,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 아니요. 아직 멀었죠. 한 사업을 한 2번은 실패를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면 가난한 건가요? 좀 힘들어지죠. 좀 힘들어지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아웃풋보다는 인풋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누구라도 돈이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때는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좀 어려운 시기들이 이제 오는 거고 저도 지금 이제 막 아마 7월 정도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건데 그때까지 이제 돈이 막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막 아주 여유가 있지는 않고요. 자산이 얼마 되었을 때 부자라고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10억이 있어서 부자다. 그럼 옆에 20억짜리를 보면 부자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부자 중에 제일 큰 부자가 그분이 이제 한 2천억 정도를 엑시트할 때 보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강의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조 받고 엑시트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가난해지는 그래서 부자라는 개념 되게 상대적이고요. 저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좋아하는데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일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500만 원이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은 그거보다 많든 적든 인생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뭐 좀 내가 생각할 때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을 번다 해서 그 사람 인생이 확 달라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500만 원을 벌 때와 그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는 소득이 어디선가 나올 때는 그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제적인 자유는 우리가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좀 프레임을 바꾸고 역량을 좀 키우면 웬만한 분들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추구하자고 말씀드리고 그 뒤에 더 큰 부자가 되는 건 그건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그거는 저는 좀 동케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코칭하고 네. 하는 게 제 미션이라고 생각하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질문이 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대표님 어떻게 금융 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네. 금융에 대한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고 책도 쓰시는데 이게 본인한테 이게 내가 딱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에 이쪽 일이 나한테 딱 맞아. 이거 정말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어주고 싶어. 이거 정말 내가 하는 천직이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명감. 이걸 언제 느끼셨어요? 언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13년, 4년 뭐 이때였던 것 2013, 같은데 14년. 제가 그때 주로 제일 많이 했던 강의는 스토리텔링 강의. 맞아요. 그때 대표님 그 네, 강의 너무 들으셨는데 멋있어요. 네. 그 강의를 제일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야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이거 5시간 강의 이런 거 무릎도 아프고 힘든데 무엇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제가 스토리텔링 강의를 하게 됐을 때도 워낙에 금융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공부를 하고 책을 내게 됐는데 금융 쪽이 원래 제가 오랫동안 있던 판이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도 금융에 대해서 내가 금융을 30년, 40년을 봐왔는데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얘기하고 IMF도 얘기해주면서 돈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고 하면 되게 괜찮겠다. 내 70, 80이 돼도 이제 일하는 시대인데 그걸 다시 공부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금융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식 수익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돈에 대한 심리, 마음. 심리. 그게 이제 머니 프레임이라는 걸로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 8년. 대표님의 그 스토리텔링 강의 듣다 보면 항상 돈에 대한 주제의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장면, 혹은 그 대사들, 명언들, 명대사를 갖고 돈의 심리를 파악하시는 그 스토리텔링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다 풀지 마시고 요건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강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때 대표님한테 반해가지고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그 방법이 정말 좀 다른 분하고 다르셨거든요. 늘 말씀하세요. 당신의 머니 스토리가 당신의 인생 스토리다. 맞나요? 예, 저는 참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돈도 못 벌면서.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네, 정말 돈의 스토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나의 인생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는 아마 정말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관점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더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하신 내용 이외에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더라콘쇼에 정말 내가 대표님의 롤모델로 누군가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오셨으니까 그 귀한 말씀을 정말 듣는 시간 가져보고 싶거든요. 약 한 15분 정도 우리 세바시 특강처럼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오늘 강력하게 여기 화면 보시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되고 춤추면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저쪽에서 앉아서 하라고. 그럼 카메라 세팅해놨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주민으로 돌아갑니다. 자, 전부 다 같이 또 주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성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모션으로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하면 될까요? 금방 말씀 나눈 것 중에 당신의 머니 스토리가 당신의 인생 스토리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머니 스토리, 행복한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대표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 질의응답하면서 잠깐 얘기를 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4가지 있죠. 첫 번째는 행복하게 벌기, 두 번째 지혜롭게 쓰기, 세 번째 효과적으로 불리기, 네 번째 의미 있게 나누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게 벌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머니 사이클의 첫 출발점은 벌기인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행복하게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번다는 게 뭐지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아야 하는 것, 견뎌야 하는 것, 힘든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돈을 번다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제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제가 돈을 번다는 것은 되게 의미 있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전까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우리가 되는,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셨다,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요. 그래서 막 돈을 벌려고 하면 뒤에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야, 돈 들어가면 안 돼,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많아,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막 다가오더라도 에이 뭘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기회를 자꾸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부패하게 되고 사고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아주 은연중에 하게 돼서 돈을 자꾸 밀어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돈에 대해서 돈을 번다는 게 무엇인지 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걸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돈을 더 벌어야지, 나는 내가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사회에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서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도덕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성심당 우리가 사랑하는 빵집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거기 보면 정말 멋지게 돈을 버는 기업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돈을 벌면 수익의 30%는 항상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생산하는 그 빵들을 고아원과 양돈 지역사회에 항상 나누면서 또 서울에 있는 백화점들이 입점하라고 그래도 아니 입점 안 한다, 우리는 대구의 향토 기업으로 남겠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멋지게 돈을 버는 그 기업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은 정말 돈을 많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돈을 버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신성진, 네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것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은행에 다녔을 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신성진, 너 한국 이 국가 발전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은행에서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정말 재미없어, 심심해,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그만두고 나와서 ING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보험이라는 거는 10사람이 만 원씩 내서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인간적인 시스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면 은행이 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되는 대로 이렇게 바뀌게 됐고, 바꾸게 되니까 보험회사 다니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하면서 퍼포먼스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되돌아보는 거, 내가 은행에 있으면서도 이 일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정의를 내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머리스토리는 출발하는 거고 거기서 행복하게 돈 벌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지연 대표님도 이 비즈니스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잖아요. 되게 의미 있는 거죠.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꿈과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에 집중하고 파트너십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까지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쓰기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들은 수많은 사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벌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냐? 지혜롭게 써야 돼요. 지혜롭게 쓰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쓰고 나서 막 후회하는 거, 괜히 썼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인데 조금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거예요. 돈을 지혜롭게 쓴다는 게 뭘까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내가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원칙? 나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돈을 쓸 때 나의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들, 내가 안 쓰면 또 쫀쫀하다 그러겠지,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또 내지는 써줘야 내가 좀 가오가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집에 가서 괜히 썼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내가 쓸 돈과 쓰지 않을 돈을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돈에 대한 감각이 좀 필요한데,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려면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출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어떻게 구분해 보냐면, 돈을 쓰고 나서 소비, 낭비, 투자, 나눔,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는 거 뭐냐면, 그건 내가 쓸만해서 쓴 거야. 낭비는 괜히 썼어. 투자는 여기 이제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게 아니고 내 미래를 위해서 쓴 돈, 그죠? 공부하거나 뭐 이런 돈. 그다음 나눔이란 건 뭐냐면 관계 속에서 쓴 돈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4,100원 커피를 마셨다. 내가 뭐 하루에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시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소비예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집에 가면서 집에 좋은 원두 있는데, 사무실 가면 훨씬 더 좋은 원두 있는데, 이렇게 후회가 되면 낭비예요. 나는 스타벅스에서 그 분위기에서 공부할 때 공부도 제일 잘 되고 책도 잘 읽혀져 라고 생각하면 투자가 되겠죠. 이재현 대표님 저한테 와서 대표님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커피 한 잔 사줬다. 그러면 나눔이 돼요. 자, 이걸 한 달치를 모아놓으면 내가 소비는 적절한지, 낭비는 많이 하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나눔과의 관계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좀 알게 되죠. 그걸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보여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조정을 해야 되겠죠. 낭비를 좀 줄인다든지, 투자를 좀 늘린다든지, 나눔을 좀 늘린다든지. 그러면서 우리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기록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수립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비는 어느 정도 할 거고, 낭비 제로로 하면 너무 좀 빡빡할 것 같아. 그러면 아주 조금만 세팅을 해놓고 투자와 나눔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 그 사람이 읽는 책, 자주 만나는 사람, 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성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지출 명세서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출 명세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 에너지를 쏟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출 명세서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인생 스토리도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지혜롭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예산이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숫자로 드러낸 것. 그렇죠? 예산은 정부가 바뀌면 예산이 바뀌고, 어떤 기관장이나 사장이 바뀌면 그 회사나 기관의 예산이 바뀝니다. 근데 예산이 없이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중구난방 쓰게 되고 늘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득이 적어서도 있지만 사실은 중구난방으로 쓰다 보면 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지혜롭게 쓰는 방법은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소비, 낭비, 투자, 낭비 이렇게 나눠보고, 그러면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 보는 거. 그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그게 돈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효과적으로 불리기. 지금 시간은 적절하게 가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효과적으로 불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주식이나 펀드 투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2019년도까지는 10%, 정말 많으면 20% 정도가 됐고요. 주식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0%가 안 됐어요. 그리고 2020년에 넘어가니까 한 20, 30% 정도 조금 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을 얘기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은행 위주로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불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투자를 안 하면 우리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에는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갈수록 점점 더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였을까요? 10원이었거든요. 10원이었는데 지금 뭐 9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1000원이 있으면 라면을 10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못 사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져요. 근데 확정 금리를 주는 은행 금융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을 능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돈을 안전한 데 넣어둘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내가 은행에 돈을 100만 원 넣으면 1%면 101만 원, 102만 원이 되잖아요. 그 물가는 3%면 103만 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넣어둔 돈이 명목적으로는 만 원, 2만 원이 늘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작년에 살 수 있던 것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수밖에 없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면 좋아요. 그게 또 자산 가치 상승을 보면 더 명확하죠. 부동산이나 주식 가치 막 올라가잖아요. 내 돈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하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도 출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와 관련된 방송들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봐도 잘 모르겠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꽤 많은데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다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좀 쉽고 편한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적으로만 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주식에 투자하냐면 우리나라에서 1등에서 10등 또 내지는 1등에서 30등 정도 되는 주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지원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회사를 선택해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같은 반도체니까 삼성전자가 더 좋은 것 같아. 네이버와 카카오가 비슷하게 인터넷 그 다음에 뭐 금융 쪽으로 페이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나는 카카오가 좋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업종들 중에서 1등에서 한 30등 또는 1등에서 10등 중에서 한 3개에서 5개 하나만 고르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삼성전자 아무리 네이버라 그래도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나누어서 거기에 투자하면 웬만하면 손실 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하셔도 괜찮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 몇 개. 또 내지는 미국의 최고 회사, 뭐 애플,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몇 개 선택해서 나눠서 투자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그 회사들은 대부분 다 배당을 해주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대부분 은행 이자보다 높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회사를 차린다면 이런 CEO하고 동업하고 싶어. 이런 회사들 선택해서 하시면 큰 위험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뭐 코스피 200, S&P 500 이런 지수에다가 매월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면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단지 이렇게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뭐 이사할 때 쓸 돈, 결혼할 때 쓸 돈 이런 돈은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결혼 못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항상 주식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돈을 3년 정도는 여유 있는 돈을 쓰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면 지수에 분할해서 적립식 월 적립식 투자하면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식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한 ETF, 요즘 ETF 많이 하시는 ETF, 또 채권에 투자한 ETF, 금에 투자한 ETF 이런 3가지 정도의 ETF를 투자하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있다. 그러면 5대 4대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4대 3대 3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나누어서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 1년 지나고 나면 어떤 ETF는 수익이 나고 어떤 ETF는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모아보면 그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또 4대 3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 또 뭐 올라가지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또 4대 3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맞춰가는 거를 리밸런싱, 영어가 참 리밸런싱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자산 재배분을 하면서 투자하시면 보통 평균 한 8%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게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투자 방법을 게으르지만 수익은 확실한 3가지 투자 방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 등한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현업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게 되고 밤마다 미국 주식 보고 이러면 피곤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게으른 투자 방법을 권유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조금 오늘 제가 한 얘기 가지고 그걸 바로 하실 수는 없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째가 의미 있게 나누기인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40년 동안인가 그 행복의 조건이 뭔지를 연구해서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낸 책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이 오래 사는 이 장수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행복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가장 공통점이 뭐냐라고 보니까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일과 슬픈 일을 나눌 그런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건강과 그 다음에 부자냐 아니냐, 오래 사느냐 아니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결과,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눌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지만 또 뭘 나누냐 되냐면 또 돈도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의 시대가 사실 성공하려면 혼자 힘으로 성공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협업과 소통 역량이 성공하는 데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시간과 에너지와 경제적인 나눔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눔이 행복하게 사는 거, 부자가 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 나누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죽어도 욕먹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 저는 제가 돈이 없으면 그냥 안 주면 되는데 왜 옆에 빌려서 제가 주고 있죠?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나눔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제 책에도 있으니까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눔이라는 거는, 쉐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제가 나누면, 제가 이재현 대표님한테 맛있는 밥을 사줬다. 그럼 그게 먹는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베네핏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밥을 사주고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얻는 제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그거를 러너스 하이에서 나온 것처럼 헬퍼스 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그 헬퍼스 하이라는 게 심리적인 만족감도 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헬퍼스 하이라는 게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부메랑 베네핏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사주고 2번 사주면 다시 돌아오게 말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표님 뭐 돌아올 거 생각하고 나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제가 나누면, 의미 있게 나누면요, 그 도움은 저한테 다이렉트리 오든 아니면 이재현 대표님 주변 사람들을 돕는 걸로 가든 어떤 형태든지 부메랑 베네핏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나눌 때 잘못 나누는 건 뭐냐면 저는 나눈다고 나누는데 받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채식주의자야. 그 사람하고 맨날 고기 먹으러 가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내 입장에서 베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짜 혜택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눌 때. 그런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눌 때 나한테 도움이 없는 나눔,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나누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나누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우리는 알거든요. 누군가가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거나 또 내지는 뭐 좀 돈을 빌려달라고 왔을 때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이 사람한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눠주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할 때 나눠주는 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나눔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눔은 그 사람이 받는 혜택, 그 사람이 나누는 자의 심리적인 행복, 그 다음에 돌아오는 부메랑 베네핏이 있다. 그래서 적절한 나눔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가난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치킨 주고 동생들 머리 깎아주고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돌아왔냐면 돈줄이 있잖아요. 자, 그런 흐름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태인들보다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나눔인 것 같아요. 우리 이걸 좀 더 공동체적으로 해나가면 유태인들 공동체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릴 때부터 체득화되어 있거든요. 체득화라고 해서 집에도 회당에도 학교에도 항상 어릴 때부터 기부하고 나누는 게 되게 통이 있어서 습관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원래 우리가 그런 품앗이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게 약화된 것 같아요. 근데 요 건강한 나눔이 조금만 더 풍성해지면 세상에 우리 민족을 대적할 데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나눔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부자가 되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벌기, 지혜롭게 쓰기, 효과적으로 불리기, 의미 있게 나누기. 이 얘기를 몇 달 동안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몇 분 됐죠?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요. 딱 짧은 시간에 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와 정말 대표님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맛깔나게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역시 오랜만에 대표님 강의원 옆에서 보는데 아 정말 적절한 예, 또 이해하기 쉬운 줄거리, 네. 그리고 순서에 맞게 볼륨에 맞게 또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런 시간대에 맞게 네. 목소리 톤까지 어쩜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추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세요. 아니에요. 정말 네. 이렇게 말씀이 조곤조곤하시니까 막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없게 느낄 수도 있으실 텐데 이 말에 힘이 있으세요. 근데 그 힘이 정말 어떤 단어도 귀에서 놓치지 않게, 그리고 머리에서 상상이 안 되면 안 되게끔 막 진짜 부메랑이 막 날라오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네.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떠셨는지 한번 느낌을 한번 잠깐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오늘 굉장히 긴장하셨거든요. 늘 중간 이름만 막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또 화면에서만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하고만 맞추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어떠셨는지요? 야, 제가 좋은 돈과 관련된 강의 중에서 최고래요, 최고. 와, 우리 고민서 대표님 책 사인 제가 드릴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와, 최고라는 표현은 사실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어제도 최고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중에 최고가 매일, 정말 매일, 최고인 거예요. 매일 예, 최고라고 고민서 하시는 거 원장님 알죠? 늘 최고. 역시 최고입니다. 네. 자, 우리 이상원 선생님. 이상원 선생님 들어와 계세요. 이상원 대표님. 강의 너무 좋아요. 바디랭귀지. 네, 네. 상은 안녕. 저도 안녕이에요. 네.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네요. 와, 근데 이상원 대표님은 좀 자주 뵈니까 책을 안 드리는 걸로 제 맘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잘못 나누면 안 된다고 아까 하셔가지고. 또 듣고 싶은 강의, 어쩜 좋아. 또 듣고 싶은 강의래요. 이분은 제가 제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저희 집에 계신 분 같으니까 제가 열심히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책 안 드려요. 라면 10원이 900원. 야, 투자하지 않으면 죽는 돈. 역시 뭐, 라면에 꽂히신 것 같아요. 자, 사실 우리 전에 시작하기 전에 라면 먹었잖아요. 아, 맞아요. 김치 라면. 900원짜리 라면이었군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은 대표님 인사하셨고요. 예, 다 적어주셨대요. 우리 정경희 대표님. 우리 정경희 대표님은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선수셨거든요. 그래갖고, 예, 강의 좋아요. 쏙쏙 들어요. 아까 제가 화면을 봤더니, 그 줌화면에서도 그냥 안경 끼시고, 끄떡 하시면서. 줌화면을 못 봤구나. 네, 보여드릴까요?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이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네요. 와. 배드민턴 선수. 죄송해요. 배드민턴은 탁구는 봉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뭐 어때요? 탁자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네. 하고, 와, 이렇게 다들 막 들어와 계십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또, 질문 있었나요? 네, 위에 이화라님께서 네네네. 질문이 기억에 남는 의미 있게 나눈 돈 경험담 있으시면 네, 그거 고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의미 있게 나눈 돈.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예전에 돈을 좀 벌 때, 네.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있는 팀원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뭐 좀 부실 채권 나가 있는 돈이 지금 꽤 돼요. 1억이 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나가 있으면 막 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이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좀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 사업을 꽤 크게 하다가 이제 실패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편하게 잘 지냈는데 이분이 한참 지나셔서 어떤 라이센스를 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분한테 네. 거의 무료로 오. 다양한 컨설팅도 받고 오.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네. 성진아 나 부모사 됐어. 니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나눈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있을 때 주고 못 받았으니까. 근데 제대로 나눈 돈들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때 그냥 의미 있게 나눈 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의미 없이 나눈 것도 됐다 많아요. 잘못 나눈 거.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잘못 나누다 보니까 네. 아 그렇게 나누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돈을 왜냐하면 제가 30대 때 젊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 없었죠. 30대 아니셨어요? 지금 30대 말. 그쵸, 그쵸, 그쵸. 아유, 네.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20대인 줄 알았을 것 같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속에서 네. 그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음. 주식을 하거나 다른데 도박을 해서 날린 돈이 아니고 사람한테 날린 돈이니까 용서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저 하는데 예수님하고 사시는군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네. 대부분이 사실 잘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피땀을 경험하면서 쓴 나눔 공식 이런 거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 네. 그렇게 나누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 제대로 나눈 부분들은 나중에 때가 지나면 또 돌아오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요. 돈으로 제가 빌려줘서 못 받은 돈에 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되게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눔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아니요. 그분들과의 그런 경험들 속에서 그건 그래도 좀 잘한 것 같아. 그게 네. 사람의 미래가 남은 거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대표님의 제 말씀을 미래? 제가 듣다 보니까 분석을 하거나 공식화 시킬 때는 자신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그 새로운 프레임, 머니 프레임이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과거 속에 나의 프레임에 갇혀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대표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미래의 시각적인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공식을 적용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대표님의 미래 머니 프레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굉장히 그게 롤모델이 말씀해 주신 메시지로 딱 교과서처럼 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행복하게 벌고 싶은데요. 제가 행복하게 버는 거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건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7, 8월 정도 되면 이렇게 구체화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을 코치로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머니 프레임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경제 교육을 가르치고 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퍼블릭하게 하는 사이트를 오픈해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존니 대표가 혼자 다니시면서 되게 경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학교와 기업과 지자체와 관공서에서 건강한 돈 이야기를 확 풀어내고 싶고 코칭을 하고 이게 제 꿈이고요. 지금 가끔씩 이제 대표님이 이제 좋게 표현해 주신다고 유명하다고 얘기하는데 한 2, 3년 뒤에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뭘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을 테니까 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라면 900원짜리 끌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원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유의미한 일을 한 사람으로 되게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고요. 저와 같이 일하는 많은 후배들이 저와 같이 되게 마음 맞춰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도 잘 못하고 돈 관리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 가르쳐주고 학교에 가서도 되게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제가 청소년 머니 코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방과후 학교에서 해내고 이런 일들 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함께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주시면 제가 이때까지
엄청나게 고민했던 것들을 오늘 강의했던 것처럼 딱 정리해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드리면 솔루션을 주시는 네. 거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실제 필드에 있는 FP님들이나 코치들 본인들이 먼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자기 고객들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도 내가 좋아서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관공서에서도 뭐 강의하면서 풀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분들을 많이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꼭 한번 그 자리에 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또 할 수 당연히 있는 끼셔야죠.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 우리 신성진 대표님 네. 강의 너무 좋으셨죠. 또 우리 신성진 대표님께서 그 배나체가 잠깐 쉬었잖아요. 네. 쉬었다가 작년에 말에 다시 네. 또 이제 오픈하셔서 목요일마다 그 머니에 관련된 돈에 관한 또 독서 토론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단톡방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픈 저희 IMSC 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가셔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번째 토요일 날 아침에 8시부터 한 9시 너무 좋아. 너무 9시 반 좋았어요. 저도 정도까지 들어가서 책 읽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뭐 이런 책. 그 다음에 다음 달은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책,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돈 공부를 하는 책 읽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네, 무료. 제가 책을 정리하고 같이 의견들 감상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머니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 내일은 뭐 TDF와 관련된 거. 그 다음 주에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 뭐 그 다음 주에는 가계부 만들기. 그 다음 주에는 주식 투자기 이런 식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의 테마들을 정해서 목요 머니스쿨을 해요. 몇 시부터죠, 그게? 저희들 8시부터 한 9시 반 정도까지. 아, 그거는 어떻게 유료 콘텐츠인가요? 10,000원. 아, 비싼다. 10,000원이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강의 네, 제일 비싼 강의가 10,000원짜리거든요. 2만 원 받으시지. 아유, 정말. 강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는 뭐 많은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사드시라고 하는 게 예인 것 같아서 그냥 10,000원씩 받고요. 어떨 때는 많이 오실 때는 한 40-50분 오시기도 하고 찍을 때는 한 15분, 20분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 저도 강의를 가끔씩 하고 이령 소장님이나 박상훈 소장님 또 외부 강사들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다 나름대로 검증된 분들이니까 차근차근 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오늘 해보시니까 같이 만나 소통하시고 처음 딱 느끼는 이 질문의 느낌이 어떠신지 좀. 엄청 좋아요. 또 모시고 싶다는 어떤 이런 성원가 있으면 당연히 나와주실 거죠. 그때 제가 라면을 1,000원짜리를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진행도 잘하시고 워낙 꿈이 있으시니까 또 거기에 같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잘 꾸며요. 항상 꿈이 있어야 되는데 꾸미잖아요. 아직 얘기를. 정말. 그래서 좋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대표님이나 또 같이 들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남양주 벌레동 우리 저희 야유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질문 한 개만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프레임이라는 책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의 시간대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그다음에 나누고 쓰고 또 투자하고 또 버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런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적혀 있는데요. 이거를 꼭 읽으시고 나에 대한 점검, 오늘에 대한 다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재설계를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잘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받으실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저희 오늘 끝나고 직접 사인하셔서 이름 딱 써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올라오는 동안 잠시 다음 6월 23일, 다다음 주죠. 그날 더라콘쇼도 6월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빛내지 말고 빛나는 삶의 인생을 살아라라는 주제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좀 알아야 좋다라는 생각으로 사상체질의 개가시잖아요. 예, 유종영 소장님께서 이번에 또 후천적 그 사상체질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한 게 발표가 됐어요. 진단지로. 듣고 싶다. 너무 듣고 싶은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우리 유종영 소장님의 또 그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저희 6월 23일 더라콘쇼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거기 네, 문성현 대표님
토요 모임 저 가입해도 되나요? 네, 제가 이지연의 티켓으로 무조건 가입이 되실 수가 있고요. 자, 안 보여. 책 선물 정말 아, 책 선물.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저분 또 예비 야. 작가님이세요. 예, 토요 모임 참가하고 싶어요. 역시 예, 머리가 아주 신선 대표님께 좋으시네. 가는 길은 이지연을 통하면 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맙습니다. 대표님. 책이 제일이고 그 다음 대표님의 가장 의미 있는 책은 무엇인가요? 아, 제가 쓴 책 말고 네네. 저 의미가 저거군요. 어떻게 음.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의미를 다 파악해요? 짜보신 고스톱인가요, 이거를? 아닙니다. 네. 대표님 책이 제일이래요. 예,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고. 네.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가장 의미 있는 게 생각하시는 책이 뭐지? 책 추천을 말씀드리시는 건가요? 맞나요? 아니면 책 다음에 뭐가 더 좋은가 이런 건가요? 그냥 뭐 네, 그냥 의미 있는 네. 책 그냥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제 인생의 책 뭐 이런 건 잘 뭐 성경책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말고 어떡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냥 이 책이란 게 나한테 참 의미 있구나라는 쓴 책은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한 살아보니 네,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울컥하죠? 그 97세 책을 쓰셨거든요. 첫 책인가요 혹시? 아니요. 수십 번이죠. 그분이 그 연세대학교 은퇴한 교수님이죠. 네.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니 제가 그분 책을 읽으셨대요. 예. 언제 처음 읽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우리 형이 젊은이들한테 제일 영향력 있는 교수가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다. 김영석 교수님. 네. 이 책 읽어봐라. 그때 읽어본 책이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어보고 한 40년 지나서 지금 100년을 살아보려는 책을 읽은 거예요. 네. 정말 비슷한 톤으로 쓰셨는데 그때도 노 교수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60대였으니까 노 교수. 그치. 네네. 지금 이제 101살 되셨어요. 지금도 강의하고 글 쓰고 정말요? 제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제 은퇴 예비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그때가 되어서도 저는 글 쓰고 강의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읽어봤던 책 중에는 그 책이 제가 좀 제일 마음에 남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분 책이고요. 그러면서 100년을 살아보니 그렇죠. 저는 저 책 참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원하지 않다. 앞으로 짧게는 40년, 50년, 길게는 지금 한 60년, 70년을 더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행복하게 벌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 특히나 1차적인 직장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행복하게 벌기가 중요하잖아요. 1차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그 책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벌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벌지 말고 행복하고 나누며 살기 위해 그렇죠. 벌도록 해라. 네. 저희가 이거 롤모델의 강연소잖아요. 더라콘쇼. 나도 롤모델 되더라. 근데 어떻게 또 스토리텔러 딱 맞으세요. 또 대표님께서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그냥 시중에 유명한 책이 아니라 나의 롤모델인 분을 소개하시면서 정말 저희들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이 본인의 롤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역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뭔가가 탁탁 맞춰서 들어가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맞춰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되게 황당했어요. 원고도 없이 하라고 그래서. 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되게 재밌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워낙 잘하셔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태까지 오신 분도 잘하셨지만 이상한 대표님이 계셔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요. 이상한 책을 봤어요. 너무 너무너무 멋있게 잘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에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누신 댓글들 속에 귀하게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런 언어들의 에너지가 이 남양주 별내동 스튜디오까지 가득 메워졌습니다. 이 에너지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프레임으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네. 얼굴을 못 뵈서 조금 안심감이 있지만 그냥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살아내시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가웠습니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또 이렇게 감동해주신 더라콘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머니프레임의 저자 머니스토리텔러 신성진 대표님의 더라콘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